지난 시간에 그 정전기 유도하고요. 뭐 했지? 전류주의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까지 했었습니다. 오늘 관련된 문제를 두 문제 풀어보고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둘 다 작년 문제구만. 따끈따끈한. 만져봐, 따끈따끈할 거야. 그림가는 대전된 동일한 도체구 AB를 접촉시킨 모습을, 나는 가에서 음전하로 대전된 막대를 A에 가까이 가져간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단은 나에서 AB를 분리한 후 대전된 막대를 치었을 때 A와 B 주위에 형성된 전기장을 방향 표시 없이 전기력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A하고 B가 플러스 전하인지 마이너스 전하인지 누가 더 전하량이 큰지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조건들로부터 일단 다의 전기력선을 보니까 이게 대칭적이에요, 비대칭적이에요? 상하로는 대칭적이죠. 좌우로는 비대칭입니다. 좌우로는. 그 말은 A하고 B의 전하량이 다릅니다. 누가 더 커 보입니까? A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더 커 보이죠? 주변이 더 빽빽하잖아요. 전하가 큰 전하 주변이 더 전기장이 세죠. 그래서 A의 전하량이 B의 전하량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전기력선의 형태로부터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기력선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한 곳에서는 전기력선이 나오고 한 곳에서는 전기력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요 가하고 나 과정에서요, 처음에 가에서 A하고 B가 전하를 띠지 않는 상태였다라고 하면 나 상황에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날 때 A의 전하량과 B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 상태에서 A, B는 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넣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하의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플러스일 것이라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마이너스일 거라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하나 맞겠지. 그럼 플러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 상태에서 A, B는 둘 다 양전하인 상태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로 대전된 막대를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가 더 밀리잖아요. 그럼 A는 더더욱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전하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전하가 약해지다가 더 많이 밀려나면 마이너스 전하로 살짝 뛸 수 있겠죠. 그럼 뭔가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얘가 그러면 플러스 전하로 전하량이 크고 얘는 마이너스가 살짝 되고 그러면 맞아 떨어지죠. 그럼 만약에 그래도 한번 점검해 봐야죠. 둘 다 음전하였을 때도 저게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둘 다 음전하였으면요, 얘가 이 전자가 이렇게 밀려날 거 아니에요. 밀려나서 얘는 더더욱 음전하가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음전하가 약해질 수도 있는데 좀 이어져야 되니까 최소한 반대 부호의 전하로 바뀌어야 되니까 음전하가 점점 약해지다가 양전하로 살짝 전환돼서 살짝 양전하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죠. 그렇게 되면 B의 전하량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 B는 처음에 무슨 전하를 띄었다? 플러스 전하를 둘 다 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는 겁니다. A가 전하량이 더 크고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아마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전기 유도하고 전기력선을 융합시킨 문제인데요. 기억 보면 다에서 A와 B의 전하량 같습니까? 아니죠. 좌우 비대칭이니까 다릅니다. 그다음 니은 보면 가에서 B는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맞죠? 그리고 디귿 보면 가와 나에서 A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는 같나요? 가와 다에서 A는 둘 다 양전하입니다. 그래서 니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사상사가 속출하고 있네요. 일어나시게. 아, 다들 자고 있진 않아요. 그냥 눈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죠. 예. 눈을 뜨고 고개를 들도록 하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니까 어떤 애가 국어나라 이러더라. 뭐 그딴 식이죠 뭐. 저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자, 작년 수능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무한히 긴 두 직선도선 AB가 XY 평면상에 고정되어 있고 점 PQR은 X축 상에 있습니다. 표는 PQ에서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일단 표를 보니까 특징적인 것이 이 Q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이죠. 예, Q 지점의 자기장이 자기장이니까 B로 해야겠네요. 비오사바르. 진짜 왜? 예, B는 0이 됩니다. 그럼 이걸로부터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과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요 사이에서는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오히려. 예. A의 오른쪽 편과 B의 왼쪽 편이 자기장의 방향이 같으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니까 전류의 방향은 오히려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또 하나의 조건이 P 지점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입니다. P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이. 그러면 P 지역은요, A가 지배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A의 영향이 더 크고 여기는 B의 영향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은 결국에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A는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습니까? 예, 마이너스 Y 방향으로 A의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럼 B는 역시 예,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고요. 크기도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누가 더 크겠습니까? A가 더 크겠죠. 왜냐하면 AB가 지배하는 영역이 더 크죠. 예, 그리고 A하고 먼 지점에도 불구하고 B하고 가깝고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가 대등하잖아요. 그 말은 요 전류가 더 크다라는 거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물어보겠죠. 기억 보면 A에는 마이너스 Y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 맞습니까? 예, 맞고 니은 보면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큰 거 맞죠? R에서 자기장 방향은 뭐 쉽네요. 얘에 의한 자기장 방향도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고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 방향도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니까 당연히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될 거고요. 그럼 이 방향이랑 같죠? P 지점과 같습니다. 기니디 다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고요. 섣불리 넘어가지 말고요. 여기 이제 또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IA하고 IB의 B를 구하라 이러면 이제 요 지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가 같다라는 식을 쓰면 되겠죠. 그 식을 써볼까요? 빈자리가 잘 안 보이네. 이걸 써봅시다. 여기에. 자, 이거는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이 같다 이렇게 쓸 건데요. 이거는 이제 직선 전류 주위의 자기장은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했죠.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K는 사실 안 써도 됩니다. 문제 풀 때는 어차피 날아갈 거니까 2D분의 IA가 되겠고요. B에 의한 자기장은 D분의
IB가 되니까 2분의 1 IA는 IB가 되죠. 네. 그래서 A에 흐르는 전류가 B에 흐르는 전류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혹 가다가 그 식을 단순하게 식을 안 외워가지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는 것하고 잘못 계산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전기장을 또 거리의 반비를 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장이 거리의 제곱의 반비를 하고 자기장이 거리의 반비를 합니다. 단순하지만 단순한 데서 실수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 그래서 좀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물질의 자성으로 넘어갑시다. 페이지는 넘기고 고개는 들라. 짝짓끼리 사이가 좋구만. 자,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자성은 자는 성질의 줄임말. 이게 아니고 자기적 성질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물질의 자성. 물질이라고 하면 자기적 성질을 다 띠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잘 드러나는 녀석들이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녀석이 있을 뿐이고, 물질은 기본적으로 자기적 성질을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물질이 자기적 성질을 가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원자 때문인데요. 원자 자체가 매우 작은 자석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 옛날에 리처드 파이만이 압니까? 그 미국의 20세기에 되게 유명했던 물리학자이죠. 책도 많이 썼습니다. 빨간 책 알고 있네요. 그 사람이 이제 되게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인류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과학 문명이 다 사라질 위기에 있을 때 후손에게 딱 한 가지 과학적 사실만 알려줄 수 있다면 어떤 걸 알려주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문맥의 흐름상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원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겠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로부터 파생되어 나오지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론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원자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물리에서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질의 자성이에요. 물질의 자성. 그 N극과 초등학교 때 배우죠. N극과 S극은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석을 부셔도 NS는 살아나죠, 다시. 이게 분리가 안 됩니다. 아무리 쪼개도. 왜냐하면 원자가 자석이니까. 원자까지 쪼개도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N극과 S극이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왜 자석이냐?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요. 하나가 전자의 궤도 운동이고요. 또 하나는 밑에 보면 컨닝할 수 있는데요. 전자의 스핀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샥스핀? 깨우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 같네. 그래서 누가 하면 여 일어나라. 야, 좀 힐 좀 해줘라, 옆에서 좀 앞뒤로. 힐이 안 되면 소생을 시키든가. 불가능해. 좀 그 쿨타임이 필요하나? 소생하려면. 원래 이 게임에서도 죽고 나면 좀 시간이 지나야 일어나죠. 자, 그럼 요 두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원자가 자석이 될 수 있느냐?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일종의 대략적으로 원운동이라고 가정을 하면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하면 전자는 음전하니까 전류는 이렇게 생긴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보면 엄지가 이쪽을 향하죠. 그쪽이 N극이죠. 그래서 이쪽이 N극 S극인 하나의 자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피인은 뭐냐 하면 그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고요. 상상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얘가 자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전을 하면 역시 요거와 반대 방향으로 원형 전류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보면 엄지가 이쪽을 향하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N극 S극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위쪽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이렇게 회전하니까 전자가 음전하가 있잖아요. 음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는 요 방향이죠. 예. 근데 요 스피는요, 여러분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조심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물어보진 않는데 실제로 전자는 자전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자전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스핀이라는 물리량 자체를 가지고 있어서 N극과 S극이 있는 겁니다. 전자는. 근데 이제 이거를 뭔가 자전으로 설명하면 좀 뭔가 느낌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원형 전류처럼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자전한다라고 약간 비유를 하고 이 돈다라는 의미의 스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붙인 건데 요거는 질량, 뭐 전하량 이런 것처럼 어떤 물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스핀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스핀이 사실 어떤 특정 값을 가지면은 자성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핀이에요. 스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스핀이 있어서 스핀 양자수라고 하거든요. 스핀을 가지고 있어서 전자는 N극과 S극이 있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담인데요. 이거는 또 몰라도 되는 건데요. 알아도 되죠. 그런 것들은. 요 두 요인 중에서 실제로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어떤 요인에 의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 궤도 운동일 것 같아요? 스핀일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뭔가 궤도 운동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스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궤도 운동에 의한 효과는 좀 미약하고요. 대체로는 요 녀석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자성의 종류에 대해서 하면 마칠 것 같은데요.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잠도 너무 빨리 자는 것 같고. 자, 그러면 물질이 모두 자성을 띠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적 성질의 특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그 특징을 구분할 수 있냐면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 보고요. 네, 자석을 다시 치워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특징들을 보면 이 물체가 강자성이냐, 강자성체냐, 상자성체냐, 반자성체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는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인데요. 이거는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가까이 놓았을 때 되고요. 오른쪽 표는 제가 실수로 지워버렸어요. 지울 필요가 없는데 이거 지우다가 이것만 지워야 되는데 제목까지 지워버렸네. 이때 잠깐 졸았나? 이거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인데 그냥 자석을 치웠을 때 이렇게 지워놓읍시다. 자석을 치웠을 때 오늘 두 번 나왔어. 우선 자석을 가까이 놓았을 때의 특징부터 먼저 알아보죠. 자석을 가까이 놓았을 때는 이 강자성하고 산자성은 특징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됩니다.
이 자기화된다는 뜻은 뭐냐면 N극과 S극으로 분리가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강자성, 상자성 자체도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반자성은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강자성체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강자성체예요. 상자성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기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자석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이게 이제 외부 자기장입니다.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왜냐면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S극으로 들어가겠지. 근데 결국에 이쪽에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 됩니다. 그럼 이때 강자성체도 N극, S극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강자성체가 만드는 자기장이 요 외부 자기장과 방향이 어떻다?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강자성체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도 오른쪽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강자성체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 오른쪽이 되려면 강자성체의 왼쪽은 무슨 극이 돼야 되겠어? S극이 되고 오른쪽은 N극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강자성체가 만드는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요 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겠어요? 인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 차이는 뭐냐? 강자성체는 강하게 자기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자성체는 좀 약하게 자기화돼요. 그래서 강자성체는요, 눈에 띄게 붙습니다. 아예 자석에. 근데 상자성체는 얘가 당겨지는 걸 보려면 잘 봐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나무인데요. 요 1학년 때 여러분 실험했었습니다. 그 볼펜 위에 그 연필을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지고 돌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네오디듐 자석 가까이 가져가면 당겨졌죠.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제로 그냥 자석을 연필에 이렇게 나무에 툭 하면 붙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가까이 가져가면 당겨지는 게 보입니다. 나무가 상자성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면에 반자성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반자성체는 여러분 실험했던 것 중에는 대표적으로 그 연필심 있죠. 샤프심, 탄소, 샤프심하고 유리막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반자성체였습니다. 요 반자성체에는요 이렇게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요 외부 자기장은 이렇게 생기죠. 근데 반자성체가 만드는 자기장은 반자성체가 자기화되면서 만드는 자기장은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력선이. 그러면 이제 어떤 힘이 작용했어요? 자석하고 반자성체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샤프심 밀리는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네오디듐 자석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했을 때 탄소가 대표적인 반자성체거든요. 탄소로 이루어진 게 흑연. 근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자석을 가까이 가져왔을 때는 당겨지거나 밀리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자석을 치웠을 때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때 강자성체는 그 N극과 S극이 된 상태인 자성이 오래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상자성체하고 반자성체는 자성이 거의 곧바로 사라집니다. 땡땡 할까? 땡땡. 자석을 치우면 강자성은 자성이 오래 유지되지만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석은 전부 다 뭐겠어요? 강자성체입니다. 영구 자석은 전부 다 강자성체입니다. 강자성체고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저장할 때도 이 강자성체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화 시켰다가 그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줘도 그 상태가 유지되니까 흔적이 남는 거죠. 흔적이 남으면 정보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하드디스크는 그 강자성체를 이용하고 또 정보 저장 장치로 강자성체 이용하는 거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 이제는 잘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 플로피 디스크 옛날에 있었고요. 본 사람 있다 하더라고, 근데 본 애들이 그런. 네모난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네모난 거 카세트 테이프 본 적 있어? 음악 나오는 거. 예, 그것도 강자성체고요. 그거 심심하면 네오디듐 자석으로 막 이렇게 끌어보세요. 그럼 음악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예, 그거랑 그 신용카드 예, 시커먼 부분 있잖아. 그것도 네오디듐 자석으로 이렇게 쓱쓱 끌어보면 결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카드 끓는 거 말고 이렇게 꼽아갖고 쓰더만. 이제 보안이 그게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카드 끓는 거는 그 복제가 쉽습니다. 복제가 쉬운데 그 IC 칩에 있는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어가지고 복제가 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꼽는 걸로. 그 심심하면 뜯어보세요 카드. 뜯어보면 카드 잘 안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아니면 아버지 카드 몰래 뜯어보면 이렇게 뜯어보면 이제 안에 막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코일이랑 그 칩이랑 이런 게 나와요. 예? 아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는 안 해도 되고. 아 예전에 제가 작년에 물줄기에 흐르는 물줄기 있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거. 거기에 네오디듐 자석 가까이 가져가지고 밀리는지 한번 보려 그랬는데 아 그건 안 보이더라고. 그게 이제 그거 하면서 같이 해봤거든. 정전기 유도에 의하면 물 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 극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 대전된 막대를 가까이 가져가면 물줄기가 휘거든요. 이건 되게 잘 보여요. 되게 잘 보이는데 근데 물이 또 반자성체이기도 하니까 자석을 갖다 대도 이렇게 밀리는 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이건 잘 안 보이더라고. 좀더 센 자석으로 되지 않나요? 뭐 제 엄지만한 자석으로 했는데 그거보다 더 센 걸로 하면 될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심심하면 해보세요. 자석 됐다 센 거 사가지고. 근데 자석 됐다 센 거 사면은 좀 위험해요. 전자기기 이런 거 고장나기 쉽고 이래서 같은 데 놔두면 또 그게 또 붙는 과정에서 살이 찝히기도 하고 막 그 네오디듐 자석은 좀 위험해요. 이게 좀 되게 그 제가 좀 이거는 부연 설명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몰라도 되는 사실이긴 하지만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여러분 그 아까 제가 스핀 얘기했는데요. 강자성하고 산자성은 여러분 그 화학에서 좀 배웠다 하더라고요. 전자가 원자 궤도에 들어갈 때 한 방에 두 개씩 들어갈 수 있죠. 업하고 다운하고 이렇게 두 개 들어가지잖아요.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보통. 요게 결국에 뭐냐면 요걸 나타내는 거야. 요거를. 그래서 스핀 양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파울리의 베타울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주양자수 N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양자수가 있어요. 네 가지 양자수 중에 최소한 하나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게 파울리 베타울리입니다. 근데 스핀 양자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이제 대부분의 원자들은 이게 짝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짝이 맞는 경우 대부분이 맞는 경우가 많나? 짝이 없는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없네. 근데 이게 짝이 맞는 경우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놓이면은 자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상쇄돼서. 근데 이게 짝을 못 이루는 전자가 하나 남게 되면 그 원자가 자성을 좀 크게 가지게 됩니다. 그 원자 자체가. 근데 그것들이 많은 게 강자성이랑 상자성이에요. 그것들이 많은 게. 근데 이제 반자성체는 완전히 짝을 딱 이루어 버리는 거예요. 짝을 이루어 버려서 이 스핀에 의한 자기적 효과는 안 일어납니다. 대신에 궤도에 의한 효과만 일어나거든요. 전자의 궤도. 그래서 반자성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전자기 유도 배우겠지만 갑자기 자석을 탁 갖다 대면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약간 그거에 반발하는 방향으로 약간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반자성을 그거하고 약간 유사하게 좀
느낌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자기유도하고 다른 게 전자기유도는 변화할 때만 이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 반자성 효과는 좀 특이한데 그냥 전자기유도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자석을 갖다 놓고 있어도 계속 청력이 작용합니다. 예, 그런 부분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고 그다음에 강자성하고 상자성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이 강자성체는요 이 자기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줄여서 자구라고 하는데요. 이거 참고 삼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벌집 모양 같네, 그죠? 이런 식으로 있어요. 요게 그 짝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쌍이 이제 그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제 전자가 스핀 방향을 향하면 N극 S극이 생기잖아요. 근데 상자성체는 그 원자 하나하나가 다 방향이 달라요. 상자성체는 그 N극 S극이 원자 하나하나마다 다른데 강자성체는 이 자기구역 내에서는 방향이 같습니다. 자기구역 내에서는 이렇게 방향이 같고요. 그러니까 요 영역 내에서는 이게 하나의 자기구역인데요. 요 영역 내에서는 원자들이 전부 다 요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자기장 만드는 자기장이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이런 식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외부 자기장을 딱 걸어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외부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좀 비슷한 방향이 얘랑 요 녀석들이 외부 자기장과 비슷한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들이 외부 자기장의 도움을 받아서 영역을 넓힙니다. 예, 자신의 영역을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역을 넓힙니다. 그러면 얘가 외부 자기장이 있기 전에는 그래도 자기 구역끼리의 방향들이 다 랜덤이어서 알짜 자기장은 없었습니다. 예, 없었는데 외부 자기장을 걸어줘서 얘랑 비슷한 방향의 자기 구역의 영역이 넓어짐으로 해서 이제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다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잖아요. 그럼 얘는 단체잖아요. 조직입니다. 조직은 끈끈하잖아요. 이게 쉽게 와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오래 남게 되는 거예요. 자상이. 근데 상자성체는 이런 자기 구역이 없거든요.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각계격파. 그러니까 이제 원자 하나하나니까 이게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외부 자기장 걸어졌네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딱 방향을 잡았다가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금방. 근데 얘는 이제 조직이 있으니까 이게 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강자성체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어떤 실험이나 뭐 이런 현상들로부터 이 물체가 강자성체인지 상자성체인지 반자성체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어는 알아야 되겠지.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요 각각의 특징을 매치를 잘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강자성이 강하잖아요. 강하게 자기화되고 뭐 그래서 자석이 되겠죠. 반자성은 반대. 얘가 유일하게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면서 반발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가 상자성이겠지.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조금 덜 따끈따끈한 재작년 문제. 아까보다는 좀 식어 있을 거예요. 맞죠? 껄껄 뭐야? 자, 다음은 상온에서 물체의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상온이라는 말이 들은 이유는 나중에 신소재를 배우게 되면 알게 될 텐데 그 신소재 중에서 초전도체는 인계온도 이하에서 강한 반자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 자성의 성질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단서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직 안 찾아봤는데요. 누가 저번에 질문했는데 내가 모른다고 얼버무린 게 하나 있는데 초전도체가 그러면 인계온도 이하에서는 반자성이면 인계온도 이상일 때는 어떤 자성을 떼어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내가 모르겠다 했습니다. 한번 찾아봐라 했는데 아직 찾아본 애가 없네. 자, 이거는 초전도체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실험 과정을 보면
물체 A, B, C를 차례로 연직 방향의 강한 외부 자기장, 뭐 네오디듐 자석 같은 거를 가까이 가져가면 되겠죠. 있는 영역에 넣어서 자기화시킵니다. 그래서 N극과 S극이 생기겠죠. A, B, C는 각각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짝을 잘 지으면 되겠죠. 단서를 보고 과정나를 보면 과정가를 거친 A, B, C를 차례로 원형도선에 통과시켜 전류의 발생 유무를 관찰합니다. 그럼 얘는 뭐를 알아보기 위한 거겠어요? 얘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 상태에서 여기를 통과시켜 가지고 이 유도 전류가 생기냐 안 생기냐를 보는 거죠. 그 말은 얘가 자석이면은 유도 전류가 생길 거고 자석이 아니면은 안 생기겠죠. 그럼 얘는 결국에 이걸로부터 뭐를 구분해낼 수 있겠어요? 세 가지 자성체 중에서 강자성체를 구분해낼 수 있겠죠. 유도 전류 흐르는 녀석이 강자성체일 거 아니야. 왜냐면 얘만 유일하게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전류가 발생된 게 뭔지 볼까요? 나의 결과를 보면 어디에 전류가 발생했어? B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됐으니까 B는 뭐겠어요? 예, B는 간자성체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A하고 C는 하나가 상자성체고 하나가 반자성체니까 둘 다 전류가 발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X가 되겠지. 그래서 나의 결과로부터 강자성체를 이제 구분해낼 수 있었고요. 그다음 다를 봅시다. 과정가를 거친 A와 B, B와 C, A와 C 경우의 수가 다 나왔죠. 예. 이걸 가까이에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측정합니다. 미는지 당기는지 이걸 측정을 합니다. 근데 좀 뭐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을 해놨죠. 과정 나와 다는 외부 자기장이 없는 곳에서 이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그럼 이 결과를 봅시다. 일단 요 B는 뭐예요? B는 강자성체였죠. 예, 소위 말해서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B하고 C 조합을 보니까요. 강자성체, 자기화된 강자성체인 자석을 C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청력이 작용됐어요. 그럼 C가 뭐라는 거예요? 예, C가 반자성체라는 거죠. 그럼 자동적으로 요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상자성체가 됩니다. 그럼 상자성체에다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다 됐죠, 그렇죠? 그 당연히 이제 A하고 C는 A가 상자성체고 C가 반자성체니까 자기화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둘 다 자석을 치웠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다 풀렸을 것 같네. 예, 기억 보면 기억은 X이다 맞습니까? 니은은 인력이다. 예, 맞죠? 당기는 힘. 그럼 디귿 보면 가에서 C는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데 C가 뭐죠? 맞아요. 아 반자성체니까 맞죠?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를 이 표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석을 가까이 가져왔을 때 당겨진다, 인력이 작용한다, 청력이 작용한다는 잘 기억하는데 그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는 의외로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자성하고 강자성체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서 인력이 작용하는 거고 반자성체는 반이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서 반발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반으로 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할까요? 아, 예. 그 다음 시간부터 3시간 거쳐가지고 저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은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저 이거에 이제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시간을 좀 저는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수고했습니다.